이번 강의에서는 스파이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회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 KCL, KVL을 이용해서 어떠한 선형 회로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로 이론 개념은 전자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은 비선형 회로도 근사적이지만 회로 이론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시대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이론 해석법도 어느 정도는 익혀야 되지만 실무에서는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스파이스라는 말은 약어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 하나 보입니다. IC가 보입니다. IC는 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가 되겠습니다. 집적 회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파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약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Simulation Program for Integrated Circuit and Process, IC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걸 강조해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파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는 전자회로와 같은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으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은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거는 여기에 있는 간단한 저항회로입니다. 이러한 감세기 형태의 저항회로를 해석을 해서 스파이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스는 원래 돈을 주고 사야 하지만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회로 해석 프로그램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퀵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먼저 퀵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실에 들어가서 전자회로로 찾아갑니다. 전자회로 설계 찾아가면 여기 맨 윗부분에 강의 자료 링크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 쪽으로 들어가면 회로 해석 퀵스 사용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 이름이 QUCS, 퀵스라고 되어 있는데 퀵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여타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과 같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고 링크에서 들어가면 다운로드 latest version 이라고 해서 최근 버전의 퀵스를 다운로드 하라는 건데 업데이트는 그렇게 자주 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압축을 풀면 됩니다. 자, 압축을 풀면 거기에 퀵스라고 하는 배치 파일 하나 보입니다. 이 배치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이 화면에서는 뽑아뒀을 뿐이고 quiks.bat라고 하는 파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퀵스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퀵스가 실행이 됩니다. 퀵스 화면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화면이 회로 도면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여러 회로 도면을 여기다 그대로 그려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회로 그리기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컴포넌트는 여기 여러 탭을 눌러서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컴포넌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의 이름이 럼트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그라운드, 트랜스포머 뭐 여러가지 수동회로 소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한번 그려야 될 건데,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화면을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화면 조정해서 여기에 있는 요것과 동일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려고 하면 저항이 몇 개가 필요한가요? 저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항이 5개 필요합니다. 그럼 저항 5개를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갖다 둡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와서 내가 설치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면 이 저항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작업하고 싶으면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되고요.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컴포넌트를 갖고 오는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6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으로 선택한 다음에 딜릿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또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저항은 가로 방향이 아니고 세로 방향으로 놓여 있죠. 세로 방향 놓여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해서 저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보면 로테이시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누르면 돌아갑니다. 근데 이쪽 편에 있는 거는 핫키라고 해서 내가 메뉴 선택해서 기능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핫키를 누르면 더 빨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R이 로테이시라는 거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R4하고 R5도 돌려야 되는데 컨트롤 R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R 눌러서 바로바로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R.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배치를 했으면 이 모양이 화면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마우스를 메뉴 툴바 쪽에 갖고 가면 뷰 올에 대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기를 조금 더 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전화번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번이 하나 있으니까 전화번을 찾아가야 되는데 전화번은 여기 둘러봐도 없습니다. 근데 콤보 박스를 누르면 소스이스라는 게 뜨고요. 여기 들어가면 전화번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DC 해석을 할 거니까 DC 볼티지 소스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걸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뷰 올 이용해서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가다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선을 연결해야겠죠. 회로기 때문에 나간 전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툴바에 보면 와이어에 대한 게 보입니다. 얘를 눌러서 마치 바느질 하듯이 그러니까 검정색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선 연결 시작하고 싶은 지점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요. 다 끝나서 선 연결을 종료하고 싶으면 마우스 왼쪽 클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되죠. 여기도 가서 방향 바꾸고 싶으면 다시 마우스 클릭하고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회로들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연결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혹시 연결이 잘못됐으면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지워주면 됩니다. 아니면 선택이 잘 안되면 마우스로 영역을 잡아서 좀 전에 한 것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선택이 됐으니까 딜릿 누르면 지워지게 됩니다. 회로 해석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전화번도 있고 저항도 있고 각각의 저항과 전화번이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로가 해석이 되려면 전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지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접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Insert Ground라고 해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 있는 전화번호는 1V 할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고 여기는 50옴. 여기 보면 이 위치가 RS 위치죠. 여기가 50옴이니까 50옴 잘 들어가 있고 RL 위치는 R5가 RL 위치니까 50옴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로 원래 회로도에서 R1과 R2 값을 보면 R1 값은 247옴이 돼야 되고 R2 값은 61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린 회로랑 다르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는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면 Edit Properties가 뜹니다.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귀찮으면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R3는 실제 회로 도면에서는 R1 값이니까 247옴이 됩니다. 여기다 247을 적어주고 OK 누르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양 옆에 있는 저항은 61옴이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61옴 각각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회로 해석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될 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DC 해석이냐 AC 해석이냐 아니면 더 높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RF 해석이냐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소스에 가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즈를 누르면 여러 해석 방법이 뜨는데요. 우리는 DC 해석할 거니까 DC 해석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해서 DC 시뮬레이션을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 가서 시뮬레이션은 나중에 해볼 거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DC 전압 계산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Calculate DC Bias라고 해서 DC Bias를 해석하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해석할 때 꼭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데요. 얘는 Attenuator니까 Atten 1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가서 Calculate DC Bias를 누르면 DC Bias에 대한 해석 결과가 뜨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떴는데 이 파란색으로 뜬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이 노드의 전압입니다. 자, 잘 보면 저항 하나가 갈 때 저항 두 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노드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연결된 저항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노드에 있는 도선은 아주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압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이 50mV면 여기도 50mV, 50mV. 밑에는 접지니까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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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궁금한 거는 부하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궁금합니다. 부하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궁금해서 자, 여기 보면 50mV 그 다음에 저항은 50옴에 이제 걸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류를 알고 싶으면 옴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류를 알 수가 있죠. 왜?
V 꼴 IR에서 잘 보면 V 꼴 IR에서 보통 우리가 저항값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 전압은 스파이스 돌리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I는 V를 R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50mV를 50ohm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mA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굳이 내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으면 다시 컴포넌트 쪽에 가서 컴포넌트에 있는 콤보 박스를 누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있는 프로브스를 누르면 커런 프로브가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멀티미터에 있는 전류계처럼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PR1, 이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커런트 미터라는 의미에서 CM1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내가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 곳가 있으면 얘를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조심할 부분은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얘는 커런 미터, M미터라서 전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직렬 연결할 때 귀찮은 부분은 반드시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도 보면 전압은 바로바로 측정하는데 전류는 측정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죠. 그래서 전류는 잘 안 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온 법칙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M미터, 전류계로 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건 전류를 재려고 하면 회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회로를 끊어야 되니까 여기를 끊겠습니다. 회로 끊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을 와이어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회로가 끊깁니다. 그리고 저항을 옮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저항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M미터, 전류계도 내가 갖다가 이렇게 하면 전류계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와이어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터미널이 가까이 있으면 와이어가 저절로 붙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와이어 연결하지 않고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는 R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지점 전류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실제 R1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V1에서 나온 전류죠. 그래서 이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전류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R2로도 흐르고 R3로도 흐릅니다. 왜? 전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에 가서 Calculate DC bias를 한번 눌러볼까요? 핫키는 F8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우리 찾을 수 있나요? 이 그림이 너무 가까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F8을 눌러보면 R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약 10mA입니다. 10mA. 10mA가 흐르고 있고 그때 걸리는 전압은 0.5V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린을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R린을 한번 계산하면 R린은 어떻게 되나요? R린은 온 법칙을 쓰기 때문에 V를 I로 나누면 됩니다. V는 얼마였어요? V는 약
5 볼트가 되고 전류는 얼마였습니까? 계산하니까 약 10 밀리.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50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보면 이 알린에서 바라본 등가 입력장은 50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신기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VI에서 전력을 만듭니다. 파워를 만들죠. 자, 이 파워는 부하 쪽에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하 쪽에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이걸 하려고 하면 임피던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임피던스가 맞지 않으면 내가 만든 전력이 부하 쪽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R인처럼 내가 부하 쪽을 바라본 등가자, 근데 기준점은 항상 전압원입니다. 전압원에서 부하 쪽을 바라본 등가장이 50옴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왜 하필 50옴일까요? 자, 50옴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RS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교류 전압원이라고 하면 교류 전압원은 반드시 등가장을 가집니다. 그 등가장은 예외 없이 50옴입니다. 이건 측정 장비 만드는 회사가 기준점으로 50옴을 설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때도 50옴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 전압원을 이용해서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도 부하 쪽으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려고 하면 교류 전압원에서 바라본 R린 값이 꼭 50옴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R1 값이 247옴, R2 값이 61옴인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DC 바이어스 전압만 계산하면 될까? 라고 했는데 더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가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는 컴포넌트를 그렸던 그림이 아니고 내가 여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리려고 보면 내가 앞에 정했던 V1, CM1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한번 보면, 자, 여기 가서 보면 V1은 여기에 있는 값이죠. DC 전압원 이름이 V1이었고 CM1은 내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간다고 하면 전압 측정도 가능할 건데 예를 들어서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컴포넌트에 가서 프로브 찾아가면 아까는 커런트 프로브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볼티지 프로브를 갖고 갑니다. 그럼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측정 방향이 좀 다르죠. 얘를 측정하려고 하면 얘가 회전해야 됩니다. 회전하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테이트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R을 눌러서 회전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하는데 조심할 거, 자, 볼티지 프로브인 경우는 플러스 단자가 플러스 쪽이 연결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이 연결돼야 됩니다. 뭔가 하면 R2 기준으로 해서 보면 위쪽에 있는 노드는 플러스고 밑에 있는 노드는 접지랑 연결됐으니까 낮은 전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뒤집으면 되죠. 여기 보면 미러가 있으니까 미러를 딱 누르면 뒤집힙니다. 이름이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더블 클릭해서 볼트미터니까 볼티지
측정하는 미터라고 VM1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건 현재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검정색 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서 다시 오른쪽을 클릭하면 Set on Grid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U에 해당하는 건데 얘를 눌러서 그리드에 맞추게 됩니다. 맞추면 이제는 딱 붙게 돼요. 다음에 플러스 쪽은 붙였고 마이너스 쪽이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은 붙이는 방법이 선을 이용해서 접지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2에 대해서 CM1하고 VM1 그래서 커런트도 재고 볼티지도 재는 측정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은 여기에 있는 툴바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F2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카티전에 가서 내가 VM1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뭔가 값이 나오게 되죠. 중앙값이 0.5였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내가 그리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 대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정의하고 변수를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그래프를 좀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